안녕하세요. 프로덕션 미타의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요새 아주 핫한 브랜드인 니콘 Z8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니콘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이 진입 장벽 때문에 사양이 아주 좋게 나왔음에도 출시 후 1년이 지난 뒤에야 제가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출시가 된 지 1년이 넘은 만큼 기본적인 사양에 대한 설명보다는 제가 영상 제작을 하면서 느꼈던 주관적인 부분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드 퀄리티입니다. Z8의 무게는 배터리 포함해서 910g 정도 나갑니다. 여기에 케이지를 끼운다면 1kg이 조금 넘어가는 무게인데요. 렌즈 체결 시에는 1.7에서 2kg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편입니다. Z8을 들다가 소니 α7S3 같은 작은 바디를 들면 새삼 정말 가볍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게감 있는 바디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우선 핸드헬드 촬영 시에 잔떨림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립감 자체도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Z8이 제가 처음 사용해보는 니콘의 바디인데 만듦새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마운트 유격도 없고 우천시 사용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렌즈 결합 시에 돌리는 방향이 타사와 반대 방향이라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HDMI 포트 덮개 개방 방식이 좀 아쉬웠는데요.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 상당히 거슬리는 방식인데 최고 레벨의 비디오 사양을 자랑하는 바디인 만큼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다음 세대에서는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Z8은 촬영을 진행하면서도 PD 출력이 가능한 10V를 활용해 충전이 가능합니다. 보조 배터리를 활용하시거나 V마운트 배터리를 활용하시면 하루종일 배터리 교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파일 포맷과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니콘 Z8의 파일 포맷과 프레임 레이트 설정은 현존하는 미러리스 중에서 최고 레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8K에서 60프레임이 크롭 없이 12비트 로우로 내부에서 녹화가 가능했고 4K 120프레임도 크롭 없이 12비트 로우로 내장으로 녹화가 가능했습니다. 모든 포맷에서 SDR과 N로그 설정이 가능했고 H.265 포맷에서는 HDR 설정도 가능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H.265 10비트 설정 시에 420으로 녹화가 된다는 점인데요. 422 10비트를 사용하려면 프로레스 HQ를 사용해야 되는데 프로레스 HQ는 UHD 60프레임까지 밖에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용량도 매우 큰 편인데요. 물론 12비트 로우라는 매우 좋은 옵션이 있지만 컨텐츠 같이 가벼운 촬영 시에 N로우나 프로레스 422 HQ를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타사 바디들 모두 H.265 녹화 시에도 422 10비트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소비자들에게 많이 익숙한 포맷을 니콘이 넣어주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아쉬움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역설적으로는 저는 개인 작업에서만 12비트 로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납품 기간이 정해져 있고 현장 대응이 빨라야 되는 상업에서는 12비트 로우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만약에 프로젝트 내에서 4K 60프레임까지만 사용해도 되는 경우는 프로레스 HQ를 사용하거나 H.265에서 422 10비트 녹화가 가능한 소니 바디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꼭 니콘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로 좀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Z8에서 로그를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프로레스 세팅이나 N로우 세팅을 권장드립니다. 420 10비트에서는 로그를 100% 활용할 수 없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세 번째는 N로우입니다. 우선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크게 무겁지 않은 코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크롭 없이 4K 24프레임부터 120프레임까지도 N로우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8K N로우가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4K 설정으로 N로우를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관용도는 매우 만족스러웠고 노이즈도 로우임을 감안했을 때 훌륭한 성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안부에는 그린이 좀 돌긴 했지만 후반에서 교정하기 매우 쉬운 수준이었습니다.
니콘 엔로우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다빈치 리졸브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컬러 피날레 트랜스코더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면은 파이널 컷 프로에서도 작동이 가능했고 ISO나 화이트 밸런스 등 로우 관련 옵션들도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니콘은 개조 설정을 따로 하게 되어 있는데 SDR은 709, HDR은 BT2100, 그 다음에 엔로그는 BT202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 후보정에서도 가마 설정을 잘 맞게 하셔야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이데스 줌인데요. 니콘 Z8은 8K 센서를 활용한 UHD 해상도에서 디지털 줌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망원이 필요할 때 굉장히 유용한데요. 최대 2배까지 디지털 줌이 가능합니다. 이런 디지털 줌 기능은 인터뷰나 공연 영상, 또 컨텐츠 촬영 시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만약 많이 사용하시는 24-120 렌즈를 사용하신다면 최대 240mm까지 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망원 렌즈 없이도 망원 촬영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줌 기능은 대부분의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특별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대개 디지털 줌 기능은 센서를 크롭하는 방식입니다. 대중적인 4K 카메라 사용 시에는 센서 크롭으로 디지털 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화질 저하가 심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사실상 프로 레벨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인데요. 하지만 니콘 Z8은 8K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센서를 크롭하더라도 화질 저하가 크게 없이 UHD 녹화가 가능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광학식 손떨방이입니다. Z8의 광학식 스테빌라이징 성능은 캐논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파나소닉보다는 덜하고 소니보다는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동 렌즈 사용 시에는 손떨방이 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메뉴에서 수동으로 렌즈 초점거리와 최대 개방값을 입력해 주시면 바디 손떨방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시내 렌즈를 쓰면서 내장 스테빌라이징과 내장 로우 레코딩이 가능한 카메라, 저는 니콘이 점점 완성형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마운트입니다. 니콘의 Z 마운트는 어댑터 사용 시 거의 모든 마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메가뎁 어댑터를 사용해서 소니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AF도 매우 잘 작동하고 어댑터도 이 동전 크기만큼 굉장히 얇기 때문에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레드의 다음 카메라도 제발 Z 마운트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레드 카메라에 소니 GM 렌즈를 이용한 촬영이 가능하다? 이러면 너무 좋겠죠? 일곱 번째는 AF입니다. 우선 저는 소니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타사 카메라 사용 시 이 AF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냉정한 편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니콘 Z8의 AF는 일단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물 AF는 꽤나 정확한 편이고 인물이 뒤로 돌거나 장애물이 나타나도 매우 잘 따라갑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워블링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와 같이 움직임이 없는 촬영 시에는 MF로 변경을 하고 촬영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AF 항목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 새, 탈 것, 비행기 같은 것들은 정말 잘 검출을 하는데 그 외 사물이나 제품은 반응을 좀 늦게 하거나 트래킹을 잘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진인데요. 제가 사진 촬영을 주로 하진 않아서 기능적인 부분에서 타사 바디들과 비교해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소니랑 비교해 봤을 때 기본 색감이 훨씬 좋았습니다. 물론 상업 촬영의 경우 로우 촬영을 하고 보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할 것 같진 않지만 취미나 일상용으로 가볍게 사용할 때에는 보정 없이도 JPEG 자체에서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니콘 Z8은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예정 중인 니콘 이미징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사용자 간 픽처 스타일도 주고받을 수 있어서 더욱더 편리하고 다양한 룩 촬영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메모리입니다. Z8은 CF 익스프레스 B 타입과 SD카드를 지원합니다. 12비트 로우를 제외하면 클래스 3 이상의 SD카드로도 녹화가 가능했고 CF 익스프레스 B 타입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8K 60프레임에 12비트 로우까지 녹화가 가능했습니다. CF 익스프레스 B 카드는 노밥치스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안정성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노바치스에서는 익스트림 제품과 익스프레스 제품이 있는데 둘 다 8K 60프레임의 12비트 로우 촬영이 가능했고 발열에서는 익스트림 카드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익스프레스 2테라 제품이 55만원이라는 미친 가성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2테라 제품을 2개 사셔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0번째는 발열인데요. 우선 제가 Z8을 한 5, 6개월 정도 사용하면서 인터뷰나 메이킹 같은 그런 작업에 투입을 해서 촬영을 진행했었는데 실내에서는 바디 자체적인 발열 경고는 뜨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사광선이 있는 야외 환경에서는 발열 경고가 쉽게 발생했는데요. 또한 니콘 Z8은 바디 발열 경고 외에도 메모리 카드 과열 경고가 별도로 뜨는데요. 메모리 발열 경고는 촬영 시작 후 20분도 안 돼서 발생하는 편이고 거의 모든 촬영에서 발생했습니다. 다만 경고가 뜬다고 해서 카메라가 꺼지거나 녹화가 멈추진 않았고 좀비처럼 쭉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간혹 불안할 때는 저는 메모리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고가 뜨지만 그 이후로도 한 1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할 정도로 이게 경고는 뜨지만 꺼지진 않습니다. 11번째는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가 틸업다운 방식인데 사실 저는 이런 방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위블 모니터는 라인 연결 시 모니터 각도 조절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고 핸드헬드 촬영 시에 파지하기 굉장히 애매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Z8이 틸업다운 방식의 모니터를 선택했을 때 역시 프로들을 위한 카메라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이 또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리그 셋업 시에 반드시 외부 모니터를 달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터치로 모니터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주 살짝 욕심을 내보자면 다음 세대에서는 S1H처럼 틸업과 스위블이 같이 되는 그런 모니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HDMI 출력 시 뷰 어시스트가 안됩니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카메라 모니터에서는 켜지지만 HDMI 출력 영상에는 럿이 입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Z8을 사용 시에 꼭 따로 렉 709 럿을 외장 모니터에 넣어서 거래처나 광고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Z8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